작년 2018년이 혹시 어떤 해였는지 아시나요? IBM I를 쓰고 계시는 고객분들이기 때문에 IBM I와 관련한 중요한 해였었기 때문에 좀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모르시는군요. 작년이 어떤 해였냐면 IBM I가 탄생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30주년. 혹시 여기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 계신가요? 네, 살짝 손 드신 분 계셨어요. 참고로 저는 아직 30년까지는 안 됐고요. 30년까지 일하고 싶습니다. 네. 네, 작년이 그렇게 뜻깊은 그런 I의 입장에서는 그런 해였고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IBM I는 시작할 때 AS400이라는 이름으로 제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I 시리즈, 시스템 I, 그리고 현재는 IBM I라는 이름으로 4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렇게 이름이 변화된 것처럼 굉장히 긴 30년이라면 길다면 IT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죠. 긴 시간 동안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고객분들께 사랑을 받으면서 IT의 변화와 함께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요. 올해 이곳 부산 지역에서 이제 I가 그동안에 최근에 몇 년 동안 부산 지역에서 세미나를 진행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올해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좋은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늘의 발표는 IBM I의 최신 기술 동향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크게 5가지의 토픽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2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자면 IBM I를 사용하고 계시는 전 세계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소규모로 지역 세미나도 진행을 하지만 전 세계에서 지역별로 미국 지역, 유럽 지역, 아시아 지역, 지역별로 매해 고객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고객들의 의견을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께 받은 그런 의견들을 취합해서 저희가 그걸 반영해서 제품에 반영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그 기술 활용 현황에 대한 결과를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2번째는 2번부터 5번까지의 항목에 대해서는 새로 나온 IBM iOS의 버전인 7.4 버전의 기능을 4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M I는 현재 OS 버전이 7.2, 7.3, 7.4 이렇게 3가지 버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쓰고 계시는 버전이 여기 안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올해 새롭게 7.4가 출시가 되어서 더 많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7.0때부터 시작해서 IBM iOS가 크게 바꾼 정책이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냐면 IBM iOS는 지금 시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2년에서 한 3년을 주기로 해서 새로운 버전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지금까지 늘 그렇게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요 핵심 기능들을 2, 3년에 한 번씩 새로운 릴리즈를 출시하면서 새로운 기능들을 쓰실 수 있게 해왔는데 사실 기술의 변화라는 것은 2, 3년마다 바뀌기보다 훨씬 더 이제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바뀌는 그 새로운 기술들을 보다 고객분들이 빠르게 쓰실 수 있도록 TR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7.0때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테크놀로지 리프레시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이 테크놀로지 리프레시라고 하는 기능은 고객분들이 필요로 할 만한 기능들을 OS 버전을 바꾸지 않고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패치 형태, PTF 형태로 설치만 하면 기능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기능입니다. 이거는 기술 지원을 받으시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기존 버전에서 업데이트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TR에 대한 기능은 평균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그 6개월 동안 모아놓은 새로운 기능을 묶어서 TR 레벨을 발표를 하고 있고 그 TR을 PTF 형태로 설치를 하시면 관련된 새로운 기능을 바로 기존 버전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7.2를 쓰고 계시다면 6개월마다 한 번씩 발표되고 있는 TR을 참조하실 수 있고요. 7.3, 7.4도 마찬가지로 같은 형태로 새로운 TR을 발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현재 쓰고 계시는 그 IBM iOS의 기술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작년이죠. 2018년 4월 달에 7.1 OS에 대한 엔드 오브 서포트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7.1
EOS가 됐기 때문에 7.2 이상의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7.2 같은 경우 2022년까지, 7.3의 경우엔 2024년까지, 7.4는 2027년까지 기술 지원을 약속을 드릴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올해 2019년도 IBM I를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분들 대상으로 조사했던 설문 결과를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설문은 750명의 IT 담당자, 당연히 이제 IBM I를 운영하고 계시는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조사에 진행된 내용 중에 몇 가지 요약 먼저 말씀드리면, 응답자의 약 69%가 IT 샵 내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문의를 드렸을 때 보안이 가장 큰 고민이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중화, 시스템의 어떤 안정성을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중화 솔루션을 도입하고 계신 고객분들은 약 50% 정도가 솔루션으로서 이중화에 대비를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OS 버전을 어떤 걸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신지를 조사했을 때는 7.3 OS가 가장 많이 사용 중인 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IBM I가 타 서버에 비해서 ROI가 더 좋은지에 대해 문의를 드렸을 때 ROI가 타 서버보다 더 좋다는 답변을 주신 고객분들이 약 92%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IT를 설계하고 계실 때 가장 큰 고민거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아까 보안이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었는데요. 그 이외에도 이중화 방안, DR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계셨고요.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하면 I에서 더 현대화시킬 수 있을까? 옛날에 만들어 놓은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하면 더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바꿀 수 있을까라는 것들도 고민을 하셨고요. 네 번째로는 I에 대한 기술을 더 진보시키고 싶은데 새로 오는 직원들에 대한 스킬 디벨롭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셨고요. 늘어나는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까라는 부분도 고민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OS 버전에 대한 내용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보시면 파란색 그래프가 44%, 7.1이 가장 많이 사용되던 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올해가 되면서 7.1의 사용 비율은 22%로 줄었고 7.3의 사용 비율이 그만큼 올라가서 42%로 늘어나게 되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스토리지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통상적으로 IBM I는 내장 디스크에 굉장히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 이유는 OS가 가지고 있는 싱글 레벨 스토리지라는 디스크 관리 기술이 내장 디스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고 또 적은 비용으로도 내장 디스크를 활용할 수 있다 보니 내장 디스크를 활용하고 계시는 고객들이 대다수이십니다. 그런데 내장 디스크가 장점도 있지만 또 외장 디스크가 가지고 있는 외장 디스크만의 장점도 있죠. 예를 들면 스토리지를 여러 서버가 공유해서 써야 된다거나 아니면 스토리지 안에서의 스냅샷을 떠서 카피를 떠서 뭔가 다시 재활용한다거나 디듀비라고 하는 중복 제거 기술이라든가 뭔가 리모트의 스토리지 레벨로 복제를 한다라든가 하는 스토리지만이 갖고 있는 그런 기술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요건들이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내장 디스크 비율이 지금 까만색 그래프인데 점차 좀 줄어들고 있는 편이고 외장 디스크를 활용하는 고객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시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신지를 조사한 내용인데요. 가장 많은 부분이 당연히 이제 49%로 이중화 솔루션을 도입해서 활용하고 계시다라는 게 절반 정도 해당이 됐고요. 그다음 테이프 복구를 합니다. 테이프로 백업 받아놓고 문제 생기면 그걸로 복구를 합니다. 라는 게 25%. 그리고 VTL로 복구를 합니다. 라는 게 한 13%. 그리고 11% 정도는 요즘 이제 클라우드의 스토리지 공간을 활용하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클라우드에 백업 받아놓고 그걸 통해서 복구를 합니다라고 하는 고객분들도 약 11% 정도가 되었습니다. IBM I를 쓰고 계시는 고객분들 그럼 어떤 OS를 같이 많이 활용하고 계실까도 조사를 했는데요. 보시면 윈도우를 가장 많이 같이 활용하고 계셨고요. 그 밖에는 리눅스 약간, AIX 약간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보안 측면에서는 어떤 보안 솔루션을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사용하고 계실 계획입니까?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굉장히 다양한 답변들이 나왔는데요. 가장 많은 이제 비율을 보여준 항목은 이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Privileged User Management. 그러니까 특권 사용자에 대한 관리 부분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도입할 계획을 보여주고 계셨고요. 그럼 두 번째는 요거하고 요게 이제 약간 비슷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Compliance와 Audit Reporting. 그러니까 규제에 대해서 컴플라이언스와 관련된 그 감사 기록들을 남기는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셨고 이 부분은 Secure Managed File Transfer. 파일 전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관심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 개발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혹시 어디에 해당이 되신가요? 지금 1위는 RPG였습니다. 여기서 혹시 RPG 쓰시는 고객분 계시면 잠시 이렇게 표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드신 건가요? 아니시죠? 네. 한 고객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서울 쪽에서 지난달에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이제 RPG를 쓰고 계시는 고객분들이 상당 부수가 있으시더라고요. RPG를 개발하고 계시는 언어가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SQL, Low Programming, 그다음에 CL 프로그램, 그리고 Java, PHP, .NET, COBOL, C++ 이런 정도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자, RPG나 COBOL이나 이런 서버 언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때 5250의 그린 스크린 화면에서 ADTS라고 하는 툴을 통해서 편집을 하시고 컴파일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과거에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그 화면 단위로 뭔가 코딩하고 컴파일하는데 불편함이 없으시겠지만 사실 그 요즘 세대의 사람들, 조금만 젊은 사람들은 그런 그 560 까만 화면에 익숙치가 않고 다루는 걸 좀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개발할 때 또는 유지보수할 때 어려움들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그래서 나온 툴이 과거 이름은 WDSC였고 지금은 이제 RDI라고 해서 Rational Developer for I라는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와이드 전 세계적으로는 이 툴을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시긴 한데 우리나라에는 좀 홍보가 덜 되어서 많은 사용자분이 계시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일부 어떻게 아시고 이제 구입하셔서 쓰고 계시는 고객분이 계시고 지난번에 이제 서울 세미나 할 때는 그 실제 사용하고 계신 분이 오셔가지고 사용했던 경험을 나누어 주셨어요. 써보니까 이렇더라라는 내용을 나누어 주셨는데 굉장히 이제 편리함을 많이 느끼셨다는 거죠. 그분은 이제 누가 사라고 해서 사신 것도 아니고 인터넷 보다가 이거 한번 써볼까 하고 트라이얼 버전 받아가지고 써봤는데 괜찮았다. 그래서 구입까지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RDI 툴을 먼저 사용하고 계신 고객분들이 이렇게 한 절반 정도 되고 계십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관심 있으신 분은 트라이얼 버전을 한번 깔아보시면 한두 달 정도는 무료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오픈소스에 대해서도 요즘 많이 관심들을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오픈소스로 된 것들을 만약에 활용하고 싶으실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아이에서는 어떤 오픈소스 툴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서는 이제 아파치를 제일 많이 쓰고 계셨고, 일단 파이썬, 노드.js, git이라고 하는 git 그 소스 관리해주는 그 오픈소스 툴이죠. 그러니까 이런 툴들을 활용하고 계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서 이제 설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이런 조사를 늘 하는 이유는 아이 고객들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그다음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보고 새로운 버전을 만들 때, 로드맵을 만들 때 반영을 하는데요. 그걸 반영해서 나온 이제 7.4의 기능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고가용성과 이중화 부분, 그다음 두 번째는 보안, 세 번째는 시스템 관리를 편리하게 하는 부분, 그다음 네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현대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고가용성 이중화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상당수 고객분들이
미션 크리티컬한 중요 업무를 돌리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이중화에 대한 대비는 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중화를 대비하는 그 솔루션의 타입이 그동안에는 요 두 가지 타입만 있었습니다. 두 가지 타입이라는 것은 액티브 패시브 형태, 액티브 인액티브 형태. 요 이야기는 두 대의 서버가 있는데 두 대의 서버 중에서 평상시에는 한 대만 액티브로 운영을 하시고 문제가 생기면 이제 롤스왑, 스탠바이 되어 있던 서버로 롤스왑을 해서 스탠바이 서버가 가동되는 형태가 이제 액티브 패시브 형태의 HA 구조이고요. 그다음 액티브 인액티브 형태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DR 서버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으신데 평상시에는 운영 서버로 운영을 하시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쪽 DR 서버를 그때 올리는 거죠. 올려서 뭐 테이프 백업 받은 걸로 부어서 다시 가동시키기도 하시고 또는 이제 IBM의 솔루션으로 VMRM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VM 리커버리 매니저라고 해서 이거 이제 스토리지로 만약에 복제된 경우에 한해서 그쪽 리모트에 있는 서버에서 이미지를 올려서 가동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두 가지 방식은 한쪽 서버만 평상시에 가동이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7.4에서 나온 새로운 고가용성 솔루션은 DB2 미러라고 하는 솔루션입니다. DB2 미러는 기존 방식과 다르게 가장 큰 차이점이 액티브라는 것입니다. 두 대의 서버가 모두 가동이 된다는 거고요. 두 대의 서버를 다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DB2 미러 제품은 7.4에서 새로 나온 소프트웨어이고요. IBM i 두 대 서버가 있으면 두 대를 다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양쪽의 데이터가 항상 싱크가 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 노드로 접속을 해서 데이터에 대한 작업을 하시던지 노드 1에서 작업한 데이터의 변경은 바로 노드 2에 반영이 되고 노드 2에서 변경한 내용은 바로 노드 1으로 반영이 됩니다. 정확하게 다 싱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트랜잭션도 손실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요. 그 중간에 일어나는 모든 통신은 락키라고 하는 그 어댑터, 굉장히 고속의 네트워크 카드입니다. 그래서 레이턴시를 최소화시킨 락키라고 하는 전문 어댑터를 통해서 메모리 투 메모리로 이쪽에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의 싱크를 한 대의 서버인 것처럼 양쪽 서버를 동시에 라이트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공되던 그 HA 방식이 크게 이런 두 가지 방식이 있었죠. 논리적인 복제 방식이라고 해서 한쪽의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일어나면 그 업데이트에 관련된 저널 엔트리를 다른 쪽 서버로 넘겨서 그 저널 엔트리를 통해서 이쪽에도 반영시키는 방식이 소프트웨어적인 논리적 복제 방식이었고요. 그다음 피지컬 리플리케이션, 그 물리적 복제 방식이라고 해서 스토리지 단에서 블럭 복제를 하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DB2 미러는 이 두 가지 방식과는 전혀 다른 구조가 되겠습니다. DB2 미러를 사용하시게 되면 기존 방식과 다르게 양쪽 다 액티브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중단 없이 한쪽 서버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쪽 서버가 항상 사용이 중이었기 때문에 중단 시간이 없게 됩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쪽 노드 모두 동일한 DB 파일을 리드 라이트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요. 또 다른 특징으로는 각각의 노드는 서로 다른 OS 버전이나 하드웨어로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액티브로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운영하는 방식은 고객분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양쪽 노드 다 가동은 해놓지만 동일하게 다 액티브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요. 또는 둘 다 켜져 있고 싱크는 맞추는데 한쪽 업무와 다른 쪽 노드의 업무를 분리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운영의 편의성에 따라서 구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 두 대의 서버의 데이터베이스가 고속으로 싱크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리는 200m 이내로만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센터가 멀리 떨어진 DR 사이트로는 구성하실 수가 없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메트로 미러나 글로벌 미러 IBM 솔루션인데요. 스토리지 복제 방식을 통해서 리모트에 있는 DR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복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복제 DR 사이트로 복제하는 방식은 이제 논리적 복제,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복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선택사항이시고요. 그래서 DB2 미러는 모든 데이터 베이스뿐만이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IBM iOS의 시스템 오브젝트들도 같이 복제가 가능하고요. 저널링이 이용되지 않기 때문에 저널링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사항입니다. 대신 이제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은 양쪽에 동일하게 싱크를 항상 맞춰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고속의 어댑터로 처리가 되기는 하지만 이쪽에도 쓰고 이쪽에도 데이터를 써야 되는 작업을 한 트랜잭션에서 두 개를 다 해야 되다 보니까 해당 트랜잭션의 시간이 미세 하나마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업무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요. 감안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라이트에 대한 부분만 그렇게 시간이 증가가 되는 것이고 리드의 워크로드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는 않게 됩니다. 관련된 내용은 매뉴얼 사이트가 있고 또 추가적인 질문 나중에 해주시면 그리고 이후 세션에서도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가용성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였던 이제 보안 쪽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안 관련된 고민들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고민하고 계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보안 사고는 외부에 모르는 사람한테서 보다는 실제 발생 사례를 보면 대부분 내부 사용자로부터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비율이 내부자로부터 발생을 하는데요. 그 내부자라는 게 뭐 의도적인 악의를 가진 내부자일 수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하는 그런 유출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실제 시스템에 액세스가 가능한 권한이 있는 그런 내부 사용자에 의해서 데이터 유출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IBM i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보안에 철저한 시스템이지만 그 시스템을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잘못 관리를 하게 되면 유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접근 통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계정 잘 알고 익숙하시죠? 시스템 관리 계정을 저희가 i에서는 시큐리티 오피서라고 하죠. 그래서 루트 계정을 대부분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리고 올 오브젝트라고 하는 특별 권한이 있습니다. 어떤 사용자나 개발자한테 뭔가 작업을 하는데 잘 안 되네, 보안에 막혀서, 시큐리티에 막혀서 뭐가 오퍼레이션이 잘 안 되네 하면 올 오브젝트 권한을 주니까 해결됐어. 올 오브젝트 권한을 그냥 부여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관리를 하는 시스템에 많은 사용자 계정들이 생각보다 많이 이 올 오브젝트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번 돌아가셔서 시스템 내에 올 오브젝트 권한의 계정이 몇 개 있나 한번 살펴보시면 생각보다 많다는 걸 보실 거예요. 그래서 올 오브젝트 권한이 근데 얼마나 무서운 권한이냐면 이 권한이 있으면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 다 지울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다 주무를 수가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이 권한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권한이 있는 계정에 대해서는 감사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계정 자체를 내부 사용자도 사용을 하시고 또는 외부 업체에서 뭔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도 임시적으로 계정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럼 그 계정으로 들어와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그 기록에 대해서 뭔가 이상 징후가 발생했을 때 경고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고민을 고객분들은 하셨고, 그래서 IBM에서는 그 가디엄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그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IBM iOS에도 기본적인 내부 통제와 관련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좀 더 고객분들이 원하는 보고서와 보기 편한 모니터링 기능을 갖춰서 가디엄 솔루션을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에 모 고객사에서 i 쪽에 있는 시스템 데이터에 대한 내부 통제 관련된 내부 감사가 이루어졌었고 그 감사 요건으로 내부 통제를 해야 되는 그런 요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IBM 가디엄 데이터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도입을 하셨고요. 이 솔루션을 도입해서 그 고객분께서는 i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한 SQL 접근,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SQL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사실 560을 접속을 해서
파일 오픈 형태, 네이티브 I/O 형태로 열 수도 있습니다. RPG에서 오픈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네이티브 접근에 대한 부분, SQL에 대한 부분까지도 모두 모니터링을 구축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시큐리티 오피서나 올 오브젝트 권한을 가진 그런 특권 계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7.4의 기능 중에 새로 업데이트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보안 관리라는 것이 모든 시스템에 있는 계정과 오브젝트의 그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악하는 부분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OS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Authority Collection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계정이, A라는 계정이 시스템에 들어와서 어떤 오퍼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이 Authority Collection을 통해서 수집을 하고 그 진행할 때 필요한 권한이 얼마인지까지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계정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필요한 권한을 비교를 해서 필요한 권한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으면 조정하실 수 있는 그런 레포트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Authority Collection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이제 7.3부터 나오던 기능인데 그전에는 이제 사용자 기준으로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었다고 하면 7.4에서는 오브젝트, 데이터 테이블 단위로도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스템 관리 편의성 측면에서 새로운 기능인데요. 여러분들 운영하시다가 보면 특정 사용자 또는 특정 누군가가 뭔가 쿼리를 돌렸거나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시스템의 리소스를 다 잡아먹는 경우, 과도하게 CPU를 다 가져가서 다른 사용자들이 이제 늦어지는 경험을 혹시 해보셨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그 잡이 사용하고 있는 그 시스템 그 사용량을 좀 제한을 하고 싶은 욕구가 이렇게 들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기능이 워크로드 그룹이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특정 잡이나 쿼리가 CPU를 과도하게 점유하지 못하게 제한을 걸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7.4 이전에도 있었던 기능인데요. 7.4 이전까지는 그 제한을 걸 수 있는 단위가 서브 시스템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IBM I에는 서브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룹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인터랙티브 잡이 돌아가는 Q인터, 그다음 배치 잡이 돌아가는 Q배치, 그리고 뭐 이제 쿼리가 들어왔을 때에 쿼리에 대한 잡들이 돌아가는 Q유저 워크 서브 시스템, 이런 대표적인 서브 시스템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용자가 더 만들어서 유저 디파인드 서브 시스템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시스템에 있는 그대로를 사용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7.4 이전까지는 서브 시스템 단위로 그 리소스를 제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CPU를 제한하는 게 특정 잡 레벨로는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됐었다고 하면 7.4부터 새롭게 지원되는 기능으로는 잡 레벨로 구성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잡D의 그 CPU 개수를 지정을 해서 그 특정 잡D로 운영되는, 잡 디스크립션으로 운영되는 잡에 대해서는 내가 지정한 CPU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PU의 개수를, 사용량을 제한할 수 있는 용도로 워크로드 그룹 기능을 활용하셔서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템포러리 스토리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장 이제 많이 활용하시는 언어가 제 생각에 아까 RPG는 한 고객분 계셨고 혹시 SQL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분 잠시 손 표시해 주실 수 있나요? 시스템에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쓰고 있고 SQL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 표현을 안 하신 거군요. 네. 혼자 표현하고 계시는군요. 아니, 뭘 돌리고 계신가요? 그러면 SQL도 안 돌리시고 RPG도 안 돌리시면 뭘 돌리고 계신가요? 네, 돌리고 계신 거죠? 답을 안 하신 거죠? 네, 쿼리를 안 돌리는 고객은 여기 계신 분 중에 없으실 것 같아요. DB를 쓰고 계신데 쿼리를 안 돌릴 수가 없죠. 그래서 쿼리를 돌리면 시스템에서는 이제 잡이라는 작업이 돌게 되잖아요. 쿼리가 돌면 시스템에 CPU 당연히 쓸 거고요. 메모리 씁니다. 그리고 쿼리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조회해 오는 거잖아요. 데이터를 조회해 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템포러리성 그 데이터를 만들어서 디스크에다가 씁니다. 그 작업이 이제
뭐 인덱스도 만들고 뭐 해시 테이블도 만들고 쿼리가 진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오브젝트들을 시스템에 쓰게 되는데 그때 시스템상에서는 그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을 템퍼러리 스토리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워크 액티브 잡이나 잡의 속성들을 보시게 되면 이 잡이 현재 템퍼러리 스토리지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에 대한 할당 용량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이 템퍼러리 스토리지가 굉장히 많이 쓰는 작업들을 간간히 보게 돼요.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쿼리를 잘못 짜신 거죠. 쿼리가 잘못 짜여지면 쿼리에 사실 얼마를 쓰겠어라고 이렇게 지정하진 않거든요. 근데 쿼리는 그 쿼리의 로직에 따라서 시스템이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필요한 템프 오브젝트를 막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쿼리가 비효율적으로 짜여지면 기하급수적으로 이 템퍼러리 스토리지 용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 쿼리가 만약에 많이 실행됐다. 그러면 쿼리 하나당 그 잡아먹는 템퍼러리 스토리지가 있고 그 쿼리가 많이 수행되면 굉장히 많은 그 용량을 디스크에서 사용이 되게 되는 거죠. 실제 우리 시스템에 데이터는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디스크 사용량이 높은 거지? 라고 해서 찾아보시면 이 템퍼러리 스토리지로 인해서 늘어난 용량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사실 IPL 하면 지워집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IPL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쿼리를 일단 효율적으로 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고 그래서 쿼리를 짤 때나 아니면 운영 중일 때 지나치게 템퍼러리 스토리지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을 걸 수 있는 기법이 7.2, 7.3에서도 있었고 7.4에서도 있는데 7.4에서 새로워진 기능은 예전에는 전체 스토리지를 기준으로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리미트를 걸 수가 있었는데요. 7.4부터는 내가 용량을 아예 딱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몇 기가면 몇 기가, 몇 메가 몇 메가 이런 식으로 그 어느 용량 이상으로 만약에 올라간다. 그럼 잡을 딱 홀딩 시켜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지나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걸고 싶을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온라인 테이블 리오그에 대한 부분이에요. 테이블 리오그 혹시 하시나요? 리오그 하십니까? 아, 네, 하시네요. 역시 답변 한 번만 계속 해주고 계세요. 한 번을 의견해서. 네. 리오그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관리하시는 분이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DB2에 있는 테이블에 그 레코드들이 막 저장이 되잖아요. 저장이 되는데 중간중간 이제 계속 트랜잭션이 일어나면서 레코드가 저장된 것들이 이제 지워지기도 하고 다시 또 입력되고 인서트, 업데이트 막 일어나면서 디스크상에 저장되어 있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구멍이 뻥뻥 뚫린 형태로 이제 저장 위치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에서 이제 디스크 액세스를 할 때 비효율성이 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쫙 몰아서 깔끔하게 이렇게 몰아주는 그 작업이 테이블 리오거나이제이션이잖아요. 테이블 리오그. 그래서 리오그 작업을 하실 때 이제 테이블을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는 게 이제 그전 방식이었고 이제 온라인 테이블을 사용 중일 때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온라인 테이블 리오거나이제이션인데요. 기존에 이거 혹시 쓰고 계신 분 계신가요? 생각보다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리는 차원에서 사실 이제 가지고 나왔고요. 7.4부터 이제 온라인 리오그의 기능이 더 향상이 돼서 중간에 살짝 데이터가 안 보이는 그런 미스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믿고 쓰셔도 된다라는 차원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음은 페어락 옵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테이블을 사용하시고 계시면 이제 테이블에 대한 변경 작업이 필요할 때가 있죠. 컬럼 추가, 아니면 컬럼 속성 변경, 뭐 이런 테이블의 어떤 정의 부분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사용 중인 경우에는 락 때문에 그걸 못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없을 때 이제 그런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편의성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업무 중에 이런 그 얼터 테이블 같은 이런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그 명령문을 실행하려고 해도 이제 쿼리가 계속 들어오면 쿼리가 먼저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페어락 옵션이라는 새로운 Prevent Additional Conflicting Locks라고 하는 새로운 옵션이 생겨서 이 옵션에 yes로 지정을 하시게 되면 쿼리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도 얼터 테이블 문이 중간에 실행될 수 있게끔 하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쓰시면 이제 운영 중에도 데이터의 모델을 변경할 수가 있으시게 됩니다. 이 기능도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7.2에서부터 지원되는 기능인데요. 차트를 넣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스템의 사용량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시스템 오퍼레이터 메시지가 발생을 하죠. 오퍼레이터 계정에 이제 그 시스템 오퍼레이터 계정에 알림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 이런 것들이 좀 더 추가됐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돼서 뭔가 최대값을 초과할 것 같은 경고가 생기면 이제 오퍼레이터 메시지에 추가가 될 것입니다. 네, 다음은 ACS인데요. ACS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군요. 네. 그럼 CA400은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CA400. 쓰고 계시죠? CA400. 네. 여기 분들은 다 답이 없으신 것 같아요. CA400 다 쓰시는데 CA400 단종됐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원래 정식 이름이 IBM iAccess4 Windows였죠. 옛날 이름은 CA400이라고 불렀었고요. 이 제품이 수년 전에 사실 단종이 됐고 실제 엔드 오브 라이프 서비스조차도 이제 2019년 4월 30일부로 완전히 다 종료가 됐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게 7.1 버전 이후로 더 이상 기능 개선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7.1, 7.3, 7.4가 계속 나왔는데 새로운 기능은 그러면 전혀 안 나온 것이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고요. 이 제품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ACS라는 제품으로 후속 버전으로, 후속 제품으로 변경이 됐고 그래서 CA400 대신에 이제는 ACS를 쓰셔야 됩니다. ACS는 기존 CA400이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대상 사용자는 일반 사용자, 시스템 관리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를 위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기능들은 5250 에뮬레이터, 그다음 파일 관리, 스풀 관리, 그다음에 SQL 개발, 그다음에 엑셀 변환, DB 관리자용, 콘솔 작업 기능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기존의 CA400은 윈도우 전용이었어요. For Windows잖아요. 그래서 윈도우 기반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툴이었는데 ACS가 되면서부터는 자바를 지원하는 어떤 PC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맥북이라든지 뭐 리눅스라든지 자바만 호환이 되시면 어디서나 쓰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툴은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고요. 이 링크에 들어가시면 바로 다운받아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유용한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 기능이에요. IBM iService라는 기능인데 이 화면은 지금 SQL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는 툴입니다. Run SQL 스크립트라고 해서 SQL을 이 툴 안에서 실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안에 이런 IBM iService를 찾아서 실행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들어가 보시면 이 안쪽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내용이 SQL에 관련된 내용이 자세히 보시면 아닙니다.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트래커, 환경 변수 정보, 통신, 네트워크 통계 정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등등등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SQL을 통해서 시스템에 관련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기능이 이 IBM iService입니다. 굉장히 많은 SQL로 된 IBM iService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매뉴얼 찾아보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 툴 안에서 이 메뉴 쭉 보시고 이거 클릭해서 인서트 딱 누르면 알아서 이제 그 관련 SQL 문이 생성이 됩니다. 예제문이 딱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필요한 것만 변경해서 바로 사용하시면 쉽게 SQL로 시스템 관련된 작업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명령문 다 기억하시기 힘드시면 이 기능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편리한 것 같아서 제가 하나 갖고 나와 봤는데요. 그 5250 에뮬레이터 기능에 그 스크린 히스토리라는 기능이 있어요. 스크린 히스토리 기능은 5250은 사실 화면 단위로 넘어가는 그런 에뮬레이터잖아요. 저희 5250은. 그래서 이 5250 에뮬레이터에서 스크린 히스토리 기능을 쓰시면 내가 했던 작업들 또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와서 했던 작업들을 화면 단위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화면 단위로 저장한다는 게 실제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 화면에 입력됐던 내용, 화면의 배경 이런 것들을 텍스트 베이스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복기를 하실 수 있고 누군가한테 전달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서 뭔가 명령어를 통해서 작업했던 내용을 매번 이렇게 기록하기 힘드시잖아요. 이걸 화면 히스토리로 저장해 놓으시면 나중에 관리하고 누군가와 공유할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랭귀지에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거는 상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RDI라는 툴 계속 인핸스 되고 있는데 이 기능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유튜브나 이런 데 가보시면 그 사용법에 대한 소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어로 돼 있다는 게 흠이긴 하지만 그래도 화면만 보고 따라가시면 대충 뭐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기가 쉬우시거든요. 여기 화면에서 지금 나오는 것처럼 그 코딩 자체가 굉장히 컬러풀하게 코딩을 하실 수가 있고 이게 바로 서버랑 다이렉트로 연결돼서 오퍼레이션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서버에 적용이 가능하시고 컴파일도 바로 가능하시고 디버그도 굉장히 손쉬워요. 그래서 시스템 프로그램 작성하실 때 이 툴을 쓰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편집기에서도 사실 화면 단위로 520에서 편집하시면 불편한 점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윈도우나 이런 우리 PC에서 이렇게 컬러풀하게 창 여러 개 띄워가면서 작업하시면 편리한 기능들도 활용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쓰실 수 있는 언어는 RPG, COBOL, CLC, C++, SQL, DDM 다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DB2 미러 관련해서 액티브로 두 대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DBC로 접속하는 경우에 한쪽 서버가 문제 생겼을 때 자동으로 이제 테이크오버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JDBC 부분도 연결이 중단돼도 이중화 서버, 백업 서버로 연결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네, 오픈소스에 대한 프로그램들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픈소스 공부들 많이 하시죠. 요즘 오픈소스 기술에 많은 관심들을 전 세계적으로 저희 회사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레드햇과 합쳐진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가 되었는데요. 저도 리눅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리눅스하고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리눅스 월드에서 나오는 그런 다양한 오픈소스가 있으시죠. RPM으로 나오잖아요. 대표적으로 아까 그 아이 고객들이 쓰고 계시는 오픈소스 뭐가 있습니까? 라는 첫 번째 설문조사 결과에 1위가 아파치였고 2위가 파이썬이었고 3위가 노드J였어 4위가 Git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아이에서 쓰실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IBM에서 그런 유명 오픈소스 패키지를 다 관리를 해서 배포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에서 접속해서 RPM과 염이라고 하는 패키지 관리자를 통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몇 개 새로 추가된 것들 말씀드리겠습니다. Node.js의 버전 10,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래밍이죠. 그래서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서버 사이드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VI Improved라고 하는 VIM이라는 오픈소스 에디터 툴인데요. i시스템에서 RPM으로 설치해서 시스템에 있는 파일들 이렇게 서버 사이드에서 관리하실 수 있으시고요. Midnight Commander라는 파일 관리자 툴이에요. 이 툴도 시스템에서 세션 열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ActiveMQ. 이거는 이제 MQ라는 게 이제 메시지 큐잖아요. 비동기 방식으로 뭔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전송하실 때 이제 메시지 큐라는 미들웨어를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오픈소스 월드에서 꽤나 유명한 이제 툴이 ActiveMQ라는 툴이 있습니다. 자바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이 툴을 통해서 I 시스템끼리 또는 I하고 다른 타 시스템, 클라우드 어디하고든지 이제 메시지 큐 방식으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네, 이상 제가 이제 7.4의 그 주요 내용들 중에 몇 가지만 추려서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링크를 참조를 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업데이트된 내용이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